저는 고등학교 지금 3학년 담임인데 학생들한테 좀 학습적으로 도움을 좀 많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단계별 실력 향상 프리집이나 아니면 뭐 최종 약점 프리집이나 학생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주고 이거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풀게 하게끔 이렇게 하는 공부 방법을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프리집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입의 단추나 아니면 리더스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선별해서 이제 저렇게 책으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제 EBS 단추나 리더스쿨을 통해서 저렇게 만들 때 학생들한테 문제를 주는 건 좋지만 제가 다 일일이 인쇄를 해야 되고 제본하거나 뚫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작업들이 좀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저렇게 종이로 풀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의 어떤 학습 결과나 어떤 풀이 현황 같은 거 이런 걸 좀 자세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이 클래스팅을 고르게 됐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EBS 단추 같은 경우에서 아시는 선생님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학습 단추라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이제 뭐 기출 문제를 가지고 시험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일일이 들어가서 답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험지를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인쇄해서 주면 학생들이 종이에도 체크를 한번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이 단축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옆에 있는 이런 OMR 같은 경우에 좀 체크를 해야 이제 이 시스템에 입력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선택을 다 해놔야 이제 또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돼서 안 나오고 학생들의 이제 성향에 맞춰서 문제가 좀 추천되는 시스템이어서 일을 두 번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EBS 단추 같은 경우에서는 학생별로 좀 이렇게 통합해서 현황을 대시보드로도 볼 수가 없었고 또 수학 같은 경우 이제 문제에 필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한번 인쇄를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필기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제 EBS 단추에서는 아예 필기 기능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제 푸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한계점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리로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써봤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학생들한테 이제 문제를 온라인으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일일이 다 찾아서 가지고 인수해서 줘야만 됐었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전송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게 하기는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풀이 확인하는 것도 온라인으로도 할 수가 없었고 또 앞에서 이유랑 또 계속 반복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으로 계속 일일이 편집해서 인쇄해 줘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리로스쿨 안에도 이렇게 문제들이 쭉 들어가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좀 선택해서 학생들한테 온라인으로 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안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학생들한테 주려면 이제 일일이 편집을 다 해서 인쇄해서 좀 뽑아서 줬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을 좀 공부를 도와주고는 싶은데 이제 저렇게 오프라인으로 인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온라인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 클래스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이 클래스팅은 앞에서 말한 단점들을 좀 많이 보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으로 학생들한테 문제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학생이랑 학습 결과를 대시보드를 통해서 한눈에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생한테 이제 직접 학생이 온라인으로 문제 풀고 바로바로 넣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학생한테 이런 맞춤 문제도 자동으로 계속 나오게 되고 지금 필기는 수학 정도로 지금 한정돼 있긴 한데 어쨌든 문제의 필기가 좀 가능한 좋은 측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한 번에 일원화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따로 인쇄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제 학생들 공부시키고 확인하고 하는 작업들이 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클래스팅의 화면인데 이렇게 학생들 과목 선택해서 학생들한테 맞춤형으로 이제 학생들 부족한 부분, 모의고사에서 약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온라인으로 문제를 좀 보내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문제 푼 결과들을 이렇게 한눈에 그래프까지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뭐 지금 문제를 잘 풀고 있는 학생, 그다음에 가장 좀 성적이 좀 떨어지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 바로 체크가 가능했고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이제 이 학생이 누구인지도 바로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학생 리스트도 쭉 나오게 되는데 이 학생이 문제 푼 거는 도대체 몇 개인지 정답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이 클래스팅 안에 동영상 학습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 학습 시간은 몇 분인지까지 좀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필기 기능이 따로 있어서 학생들이 문제 읽고 바로바로 온라인으로 이제 필기하면서 계산하고 문제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클래스팅 프로그램을 좀 본격적으로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제 과목이 또 한국지리다 보니까 방과 후 한국지리 시간을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의 대표 관리자로 아예 그냥 이제 역할을 좀 받아가지고 학생들 이제 필요한 학생들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제가 일괄적으로 좀 생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학교 대표 관리자가 되면 이렇게 구성원에서 일괄 계정 생성할 수 있고요. 또 일괄 계정으로 엑셀 파일에 입력해서 간편하게 한 10분 내로 많은 아이들 금방금방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들을 이제 제가 따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뭐 방과 후 한국지리반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을 클래스에 전부 배정한 다음에 학생들 학습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학생들 여기 다 배정하고 제가 라이센스 다 배정해줘서 학생들이 이제 무리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방과 후 시간에 이제 모든 세팅이 다 끝나고 학생들한테 아이디 알려주고 이제 들어가서 러닝에서 공부를 하게끔 좀 시켜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관찰을 좀 해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교실 풍경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학생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듣고 필기하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클래스팅을 이용하니까 굉장히 좀 재밌어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문제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풀어봐야 되니까 좀 활기차게 이제 공부를 좀 하는 걸 기억을 했고요. 또 이제 자기가 문제를 풀다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이 문제 보여주면서 어떻게 좀 풀 수 있냐고 같이 토의하는 모습도 좀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제 계속 평소 수업이었으면 50분 동안 저 혼자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클래스팅으로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50분 동안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 학생들이 개별식 학습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풀고 그 어려운 점만 질문하면 제가 가서 설명을 해주면 되니까 저 또한 부담이 좀 많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AI 러닝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저는 요 한국지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풀게 했고요. 또 이 클래스팅이 좋은 게 문제 풀이할 때 학생들이 요즘 그런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자기가 이제 문제 풀기가 좀 너무 오늘은 힘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막 대강 찍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클래스팅은 이걸 좀 방지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문제를 빨리 풀고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야지 하면은 이제 클래스팅에서 바로 이렇게 이제 알림이 떴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바로바로 찍지 못하게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대강 못 풀고 이제 굉장히 좀 열심히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다 풀고 나면은 이제 이 문제들을 클래스팅이 따로 오답 보관안에 틀린 문제만 좀 모아줘요. 그래서 그 틀린 문제를 다시 점검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답 보관함에 딱 들어가게 보면은 학생이 이렇게 풀었던 문제들 중에 틀린 문제들, 내가 풀이 시간 얼만큼 되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원래 정답률이 얼만큼 되는지 다 뜨고요. 이제 이걸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문제를 또 풀고 점검하게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답 점검하는 시간을 또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오답을 점검하고 이제 그 다음 날 또는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면 좋은 게 이제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이제 이 학습을 하겠다고 했을 때 기존에 틀린 문제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다시 학습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이때 틀렸던 문제가 다시 나오면서 학생이 완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미 한번 틀렸던 문제는 오답 보관함에 들어가서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공부할 때 그 문제가 또 나옴으로써 두 번 더 공부하는 그래서 완전 학습이 좀 가능하게끔 했던 게 좋은 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클래스팅이 또 가장 가지고 있는 이점 중에 가장 좋은 게 대시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까 봤던 것처럼 학생별로 몇 문제 풀었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딴짓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클래스팅은 바로바로 문제풀이 수가 학생별로 뜨기 때문에 문제풀이 수가 평균 학생에 비해 굉장히 적은 학생들은 가가지고 딱 보면은 딴짓하고 있거나 이런 거 하면 바로 독려도 할 수 있고 또 풀이수가 적은 학생들은 왜 풀이수가 적은지 혹시 어려운 개념이 있는 건 아닌지 학습하는데 독려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대시보드 같은 걸 활용을 해서 바로바로 학생의 어려운 점을 또 파악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학생별로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또 나오기 때문에 정답률이 굉장히 좀 높은 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따로 보상을 좀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 가져가면서 더 열심히 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즐겁게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팅 같은 경우 대시보드를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이 단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학생이 가장 어려움이 있는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면 학생들의 문제풀이, 정답률, 그다음에 지금 좀 느리게 풀고 있는 거 아니면 딴짓하는 학생이 아닐까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답률이 높은 학생, 이 학생 같은 경우 공부를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원별로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각 학생별로 지금 학습 참여율이 얼만큼 되는지, 그다음에 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얼마인지. 그래서 특히 정답률이 낮거나 아니면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클래스팅이 이렇게 따로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따로 불러서 이제 어려운 개념 설명해주고 도와주면 또 쉽게 적응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팅 대시보드 같은 경우 이렇게 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 학습 참여율 얼만큼 지금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잘 풀고 있는 학생들, 정답률 낮은 학생들, 이 학생들은 좀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점 있는지 한번 물어봐주고 개념 설명을 또 해주면 또 금방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저렇게 정답률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추가 과제를 또 부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팅이 좋은 게 온라인으로 아예 일원화를 하다 보니까 좀 정답률이 낮은 경우 개념 좀 복습하고 다시 그 단원의 문제를 집에서 좀 풀어오게끔 그렇게 제가 과제를 좀 부여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 결국 정답률이 87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생이 뿌듯해하고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 과제 내주기에도 클래스팅이 굉장히 좀 편하고 용이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클래스팅 같은 경우 이제 개별 학습 지도하는데 굉장히 좀 특화가 돼 있어서 학생들 학습 정도 파악하고 보충 수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개인별로 오답 보관함에 틀린 문제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좀 보고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개념들 설명해줘도 되고, 그다음 집중적으로 이제 해당 개념들 이제 공부 다 했으면 또 문제풀이 하도록 지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클래스팅 안에 이제 클래스톡이라고 해서 이런 채팅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이 채팅방으로 뭐 숙제를 남기거나 아니면은 네가 좀 다시 봐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남겨주면서 이렇게 피드백도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경우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결과를 보고 이제 성적표에 이제 좀 약한 단원이나 아니면은 특별히 내가 좀 부족한 단원 같은 게 한번 상담 한번 하고 이제 그 단원을 집중적으로 좀 학습을 시켜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팅에 대한 이제 제가 전반적인 학생들 소감을 좀 모아봤는데요. 소감을 좀 이야기해보면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클래스팅 하면서 좀 자기주도 학습이 얼마나 좀 좋아졌는지를 먼저 물어봤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단은 매우 높은 점수를 좀 줬고요. 대부분 좀 매우 그렇다를 좀 많이 골라줬었고, 그 다음에 클래스팅에서 받아푼 문제들이 공부에 도움이 되었냐 이걸 좀 물어봤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지금 클래스팅에서 지금 고등학교 한국지리 같은 경우 아직 기출 문제가 들어오질 않았는데 그 각 출판사별로 굉장히 좋은 문제들, 양질의 문제들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문제풀이 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고 하는 평들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좀 재미 여부를 물어봤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높은 응답으로 재밌었다고 이야기해줬고 이용 편리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클래스팅이 지금 온라인 이제 학습 시장에서 굉장히 좀 깔끔한 앱으로 지금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용하기 굉장히 좀 편리해서 학생들이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래식 사용했을 때 공부가 더 쉬워졌냐고 느꼈는 측면에서는 이제 9점, 여기 쪽에 9명이 많이 대답을 해줬고요. 보통 5명 정도 있긴 한데 대부분 그래도 많이 좀 공부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팅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을 제가 서술식으로도 받아봤는데 일단 뭐 언제 어디서든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문제 많이 풀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틀린 유형의 문제 다시 복습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과제 목록 한눈에도 볼 수 있고 개념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문제 유형 많이 할 수 있고 등등등등 이런 좋았던 점이 있다고 이야기해줬고요. 아쉬웠던 점은 대부분은 거의 없었는데 지금 한국지리 단원 같은 경우에서는 클래스팅이 다른 뭐 과목에 비해서는 문제 수가 좀 적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많이 풀다 보면 문제 유형이 좀 비슷한 게 나와서 이제 이 부분은 클래스팅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업데이트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과제 제출한 뒤에 수정되지 않은 게 조금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제 소감인데요. 제가 이제 이 클래스팅을 써보니까 소감은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출판사 문제도 상당히 양질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기출 문제가 좀 빨리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사회 과목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아직 온라인으로 보내는 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 과목도 온라인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숙제를 보내듯이 맞춤형 문제를 좀 배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업데이트도 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사회 과목 같은 경우 이제 풀 때도 이제 좀 펜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클래스팅 같은 경우에서는 수학 과목만 좀 펜으로 쓸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펜으로 좀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